축구를 잘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당신은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 오늘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확실하게 축구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한 가지를 설명해 볼 것이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슈팅을 잘하고 드리블을 잘하든 체력이 좋던 경기장에서 그 가진 것을 5분의 1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내가 다니던 학교들의 감독님들과 독일에 와서 또한 팀 감독님들에게 매번 들었던 소리가 있다. 연습을 할 때는 정말 잘하고 최고인데 시합에 나가면 그 가진 실력의 절반도 발휘하지를 못한다. 이런 소리를 매번 지도자들에게 들었다. 나는 연습용 선수였던 것이다. 반면 가진 기술이나 피지컬이 특출나지 않은데도 경기장에만 들어가면 가진 것의 150%를 보여주는 선수들이 있다. 그 차이와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실력이 경기장에서 제대로 발휘되는 것인가? 억울하지 않은가? 공을 다루는 기술과 체력 및 피지컬적인 부분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준이 높아진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물론 이 부분들에도 수준과 깊이가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효율 차이가 엄청나겠지만 그것들은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다뤄보도록 하겠다. 이 기술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지? 쟤는 나보다 노력도 덜 하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결국에는 재능 차이인가? 나는 재능이 떨어지는 건가? 혼자서 할 때는 슈팅이든 드리블이든 전부 잘 되는데 경기장에만 들어가면 발휘가 안 된다.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 느린 눈과 좁은 눈, 그리고 두 번째, 느린 판단의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지 않으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정보들을 얻지 못한다. 좁은 눈은 좁은 시야를 말하고 좁은 시야는 좁은 선택지를 가지고 와서 판단의 한계를 만들어낸다. 축구는 단순히 공을 차고 뛰어다니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판단의 연속이고 누가 이걸 가장 빠르게 하며 또한 그 판단이 얼마나 상황에 적합하고 창의적인지에 따라 경기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 판단하는 것을 내 몸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공을 다루는 기술, 또 피지컬 등등이다. 스피드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만큼 판단의 속도와 질이 높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아니, 커버하고도 남는다. 사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이런 선수들이 폭발적으로 빠른 선수들인가? 물론 빠르면 유리한 거는 당연하다. 그러니까 빨라지는 운동은 무조건 계속하시길 바란다. 하지만 피지컬적으로 빠른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 생각의 판단의 속도라는 것이다. 그럼 판단을 하려면 먼저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냐? 당연히 봐야 한다. 그러면은 어떤 정보들을 봐야 하고 수집해야 하는가? 먼저 공의 위치, 그리고 내 1대1 상대의 위치와 몸 자세, 우리 편의 위치와 그들에게 붙은 상대, 그리고 거리, 각각의 위치에 우리 편과 상대편의 숫자, 상대편 선수들의 몸 자세와 무게중심, 우리 팀 선수들이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과 빈 공간, 그리고 그에 따른 상대편 선수들의 방향. 보아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내 생각에는 메시, 사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이런 선수들에게는 이런 선수들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세밀하게 아주 작은 움직임과 공간 그리고 상대의 마음 상태까지 파악하여 정보로 뇌에 흡수되고 그 정보는 0.1초 안에 처리가 되어 판단되며 그것을 몸으로 나타내는 기술이 거의 완벽의 경지에 이르렀다 생각한다. 마치 경기장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이 경기를 하는 것이다.
내가 2G의 속도와 1GB의 메모리의 사양을 가졌다면 그들은 슈퍼컴퓨터와 무한정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수준인 것이다. 이걸 어떻게 따라갈 거냐? 피지컬 운동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간다. 결국에는 나도 내 사양을 극한으로 높여야 하는 것이다.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다. 사실 주변을 많이 살피라는 말은 축구를 하던 사람이면 이미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보고 정보를 얻고 판단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이 있을까? 뭐 당연히 있겠지. 근데 내가 못 본 거겠지. 바르셀로나 가면 이렇게 시키겠지. 라는 생각이 한편에서 나긴 한다. 잘하는 선수들은 훈련을 잘 받아서든 몸에서 본능적으로 나오든 이것들이 좋은 속도로 잘 진행이 된다. 그런데 막상 물어보면 자기가 왜 잘하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냥 하는 거다. 잘 되니까 굳이 왜라는 질문은 던질 필요가 없고 그냥 한다. 그런데 슬럼프가 찾아오면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는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 부분에 집중하게 만드시고 적극적으로 답을 찾게 하셨다. 사람을 통해서든 매체를 통해서든 어느 날 갑자기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셨고 말로 설명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축구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 또한 이 부분을 항상 훈련하고 있고 이 훈련이 꾸준히 잘 될 때면 나의 퍼포먼스는 최상으로 오른쪽 백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10게임에 8골 이상을 넣을 정도로 강력한 임팩트를 보여주는 반면에 이것을 소홀히 하고 다른 것에 집착하여 피지컬 트레이닝만 겁나 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릴 때면 나의 퍼포먼스는 빌드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최악이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이라는 것이다. 이게 잘 훈련되면 기복이 덜한 꾸준한 선수가 될 수 있다. 내 몸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도 미리 보고 판단하여 상대보다 빠른 플레이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더욱 심하게 습관에 따라 움직인다. 아무리 코치 감독이 주위를 살펴 야 우리 편은 어디 있고 어떻게 플레이할 건지 미리 생각해 라고 말을 100번 1000번을 한들 내 자신의 뿌리 깊은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 코치 감독이 사라지는 순간 예전으로 돌아간다. 물론 훈련이 잘 되어서 계속 꾸준히 나가는 선수도 있다. 나 또한 개인 코치가 그렇게 옆에서 수시로 말을 해줄 때가 있었고 나는 그것을 의식하여 행했다. 경기가 잘 됐고 그러나 코치와 멀리 떨어져 살게 되는 순간이 되었고 예전으로 돌아갔다. 나는 예전으로 돌아간 선수인 것이다. 그게 그냥 쭉 남아있어서 잘하는 선수들도 있다. 그런데 나는 예전으로 돌아간 것이고 다시 헤맨다. 다시 깨닫고 훈련을 하다가 좀 된다 싶으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이걸 반복하는 것이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재능 낭비, 축구선수로서는 성공할 수 없는 길을 열심히 뛰어가는 것이다. 결국에는 선수 본인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무시로 훈련하며 몸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훈련이 되어야 한다. 그 방법을 긴 서두 끝에 소개하려고 한다. 일단 정보를 얻으려면 봐야 한다. 보려면 고개를 들고 머리를 이리저리 돌리며 내가 직접 관찰해야 한다. 당연한 소리라고? 축구 경기장에 가서 한번 관찰해보라. 얼만큼의 선수들이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지.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팀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라. 그렇게 안 하는 선수가 있는지. 명문팀에서 뛰는 선수들은 이유가 있다. 어떤 투자자가 뭣도 없는 선수에게 100억, 1000억씩을 투자하겠나.
우리는 그 이유를 찾고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 자신의 몸값을 향상시켜야 한다. 일단 봐라, 보고 뭐가 보이는지 입으로 말하면서 내 귀가 듣게 하여 머릿속에 입력시켜라. 축구장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연습하라. 사람이 많은 곳 정말 좋다. 빠른 자동차들이 다니는 곳 정말 좋다. 그곳에서 수시로 보면서 자신에게 얘기하고 관찰해라. 보는 속도는 빠르지만 그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자세하게 세밀하게 관찰을 하려고 해라. 마치 눈이라는 카메라로 그 장면을 캡처하듯이 찰칵 찍어서 머릿속에다가 순간적으로 저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경기장에서 보면서 관찰하고 머릿속에 수많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들을 입력하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 기술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것이다. 내가 한 말을 다 이해했다고?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인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행하여 연습하지 않는, 그래도 될 것이라 착각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그럴 거면 차라리 공부 쪽으로 진로를 바꾸는 것을 추천한다. 적어도 이해하는 머리는 있는 것 같으니까. 축구는 몸으로 나타나야 한다. 몸으로 증거를 보이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3류 선수밖에 안 된다. 지금 영상을 만드는 이 순간에도 나는 그 연습을 하고 있다. 왜냐? 안 하면 나는 고작 독일 4부 리그에서 뛰는 선수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당장 있는 그 자리에서 연습을 시작하시길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에 필요한 나의 달란트에 대하여 문이 열리길 기도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문을 열어주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끌어당김의 법칙, 즉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나의 무의식 속에 그것을 집어넣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한 책들이 정말 많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내 몸뚱아리 하나가 편하게 잘 살고 잘 먹기 위한 것이다. 잠깐은 행복할 수 있겠으나 더 큰 공허감이 나를 찾아온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 다른 것을 끊임없이 찾아보지만 각각 만족감을 채워주는 마감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공허감은 채워지지가 않는다.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마약, 술, 이성으로 그 구멍을 채워보려고 한다.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를 성경은 사탄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존재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자신보다도 사랑하시는 나, 인간을 끊임없이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며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철두철미하게 움직인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달콤하고 아주 당연해 보이는 생각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이 어딨냐? 라는 소리를 한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끝은 철저한 멸망의 길을 세팅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주셨으니 그 승리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인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그 그리스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드디어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다.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사탄의 대가리를 그냥 깨부셔버리는 것이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의 비밀이 믿어지고 더 궁금하다면 당신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나에게 주신 축구라는 달란트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보잘것없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이 필요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증거를 가져야 증인이 되는 것이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내가 말만 나부렁거린다면 누가 믿겠냐? 어떻게 증거가 생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